네, 그럼 지금부터 시민시장 출범 100일 맞이 제천 시민시장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어린이, 청소년, 여성, 상인, 시위회, 도의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분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봉구 제천시 노인대학 학장님, 주인점 충북지체장인협회 제천시 지회장님, 네, 김정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님, 의림초등학교 4학년의 송호은 어린이, 이어서 제천여고 2학년 정다혜 학생, 박화자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네, 이어서 이종원 동문시장 총무님, 양순경 시의회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윤홍창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근규 제천시장님, 이렇게 10분께서 참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근규입니다. 벌써 7월 1일 날 이곳 차 없는 거리에서 우리가 멍석 깔아놓고 함께 시민시장 출범식을 하였습니다. 벌써 석 달 열흘이 지나서 어느새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이 되었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취임하고 활동하고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시민시장 시대를 선언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우리가 그래도 100일이 지나면서 한 번쯤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지나간 날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함께 토론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시다시피 이 가을에 이 바쁜 중에 그러한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으로 오늘의 제천 그리고 내일의 제천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그저 의자만 놓고 그리고 음향기기만 준비해 놓고 오늘도 역시 멍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시민시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오신 의원님들, 도의원님, 그리고 또 전에 우리 제천시장을 하셨던 선배 시장님들이 오셨어요. 특별히 저쪽에 보이는데 우리 엄태영 전 시장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의 인사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근규 민선 6기 시민시장의 시대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민시장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결재는 제가 하고 시정 업무의 집행은 저 이근규 대표시장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제천의 주인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 시민시장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혹은 시장 이런 분들을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장관님, 대통령님 하면서 어려운 상전 모시듯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제천에서는 최소한 시장은 이 자리에는 시민시장들을 섬기고 시민시장들을 상전처럼 모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각오고 뿐만 아니라 제천 시민 모두의 공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근규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표를 주어서 한 번쯤 일하게 해보라고 하였던 것은 이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고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없고 특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없거나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차별받고 소외받지 않는 모두가 함께 가는 새로운 제천 100% 통합의 제천 시대를 열어달라는 강력한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저 자신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러한 준엄한 대통합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시대가 함께 뛰는 제천으로 만들어 가라 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가슴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100일 동안 제 딴에는 부더리도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근규를 지지했던 안 했던 따지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찾아서 나섰고 또 시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국회에 올라가서는 송강호 의원님을 찾아뵙고 제천시의 많은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토론하면서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송강호 의원님이 얼마나 많이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정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도 겪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시장과 함께 저 이근규를 도와서 예산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협력하고 고민해 주시는 우리 송강호 의원께 한번 성원의 박수 한번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도의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도의회는 잘 아시지만 여야가 확실히 나눠져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정 도지사께서 많은 정책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추경 예산이 270억 1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노인복지 예산도 있고요. 아이들 위한 예산, 청소년, 장애인, 여성, 사회복지 또 관련된 부속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 정말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이 예산들 깎이면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의회의 강현상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 두 분이 우리 제천 지역 출신이신데 열심히 노력해서 한 푼도 안 깎이고 정말 우리 도의회 의정사상 제천의 추경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깎이고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시장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 이근규 시장의 연설을 듣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릴 일도 많고 제가 답변 드릴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취임 100일 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초심 그대로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우리들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혹은 질문이 있으면 답하고 이러면서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잘 아시지만 선거 때에 저 이근규는 꼭 떨어질 거로 생각됐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많은 언론에서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근규 시장 후보는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다 보니 시민 여러분들도 놀라셨고
저도 놀랐고 또 전국에서 제천을 바라보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으면 개표 방송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네이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네이버에서 제천시장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6위까지 올라가는 그럴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낙선할 것 같았던 이근규를 시민들의 힘으로, 민심의 힘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5,131표라는 나름대로 매우 많은 표를 가지고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천에는 야당이 한 번도 시장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야당이 한 예가 딱 한 번밖에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당선은 되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약 100일 동안 서로 간의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 그것에 따라서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본심과 시민들의 본심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해와 혹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고뇌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을 통해서 저 이근규에게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던 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청난 허위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당에서도 좌시할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을 같이 분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일이 된 지금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서로 고뇌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제가 억울했던, 제가 분노했던 혹은 제가 고소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자. 제천시의 대통합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시장인 내가 먼저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소고발 사건을 내려놓자라고 저는 마음을 다잡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통합되는 출발점을 제가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갈 수 있는 제천시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요, 어른을 존중하는 젊은이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를 존중하는 그러한 후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음악영화제를 할 때에 우리 권익필 시장님, 엄태영 전 시장님을 각별히 모셔서 나름대로 잘 예우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방 바이오 박람회에서도 우리 전임 시장님들을 극진히 모시면서 그분들이 해온 지난 세월에 고생했던 부분들, 꿈꿨던 제천시의 미래, 그리고 가져왔던 열정과 노력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새로 된 시장이 깍듯이 모시고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 10월 11일 날 11시에 우리 의병광장으로 바꿔질 야외음악당에서 우리의 의병제가 열립니다. 그때에도 저는 역대 전임시장들을 깍듯이 모셔서 우리 모두가 과거의 희망과 꿈을 이어가는 계승 발전되는 그런 새로운 제천시를 열어가겠다는 게 저의 각오입니다. 선배들을 잘 모시는 그런 후배가 저이듯이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과거에 고생했던 선배들, 과거에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던 분들을 잘 받들어서 온고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잘 받들어서 새롭게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제천시대를 저 이근규 시민시장과 함께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 제천시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사업계획, 결산, 사업추진, 평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시민시장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이미 상당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공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 시민시장들이 늘 항상 열람하고 볼 수 있도록 제가 시민시장실에 비치해놓고 시민시장님들의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함께 열람하고 보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시민시장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시민시장실에 자주 오셔서 시정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건의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 지역사회의 많은 애로들을 대변해 주시면서 함께 이 제천시의 시정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수직적 시대였습니다.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를 내리면 아래에서는 따르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러한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한 것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제천에서는 수평적 시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근규 시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장, 이서방, 이군 어떻습니까? 근규씨, 근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지역을 위해서라면 저 이근규는 시장이 권위 있는 사람이거나 시장이 높은 사람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시민시장들을 섬기는 머슴이요 일꾼이요 봉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이근규와 함께 수평적으로 함께 손잡고 제천시를 열어가는 그런 민선 6기를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한번 시민시장 여러분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서방하고 한번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취임 100일인데 우리 저를 축하해 주신 뜻에서 또 여러분들을 제가 축하하는 뜻에서 이서방 반갑네 요 정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한번 마음 놓게 해봅시다. 이서방 반갑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도 없이 물론 제가 가진 이 사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싶었던 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사적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적 욕심이 있었다면 제가 살아온 세월이 그런 것을 허용했더라면 제가 제천시에 있는 시장으로서 충청북도의 시장 군수 중에서 그렇게 돈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최고 권력자 옆에서 7년간이나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돈을 먹고 부정부패에 눈이 어둡다면 그렇게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제천 시민시장과 함께 깨끗하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진실된 사람으로서 일하다가 제가 퇴임하는 날 참 그 사람 깨끗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이 되면 퇴임식 하는 날에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방 수고했네. 잘 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서방 수고했네. 잘 가게. 이거 한번 해보죠. 길죠? 이서방 수고했네. 잘 가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임기 다하는 날 그 말을 들으면서 시민시장 여러분들에게 잘 가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시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 멍석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시장들과 함께 다짐하는 저의 각오를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근규 제천 시민시장님께서 통합 제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섬길 줄 아는 젊은이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제천 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근규 제천 시민시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시민시장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제천시정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요, 손을 드시면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대표로 참가하게 된 제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제천역의 정다혜입니다. 정다희. 해요. 예. 제가 올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하면서 들었던 청소년들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는 제천시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이거고, 하나는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하나는 청소년 문화시설 증축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는 바고, 두 번째는 청소년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박람회, 직업 박람회 등의 청소년 진로 관련 프로그램 신설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저희 제천시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많은 지원을 확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11월 말이랑 12월 초에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년 진로 관련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바라는 바인데, 혹시 참석하실 수 있으신지? 또 다 하셨나요? 네, 그리고 그 두 가지 문화시설 증축과 박람회 진로 관련 프로그램 신설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부탁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한테 명령하시는 거죠? 예,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시민시장은 아니시네요. 예. 어쨌든 예비시장이시니까 그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청소년 관련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제천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전에 우리 최병현 시장님 때나 그 전에 우리 엄태영 시장님 시절에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뭐 청소년 독서실, 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우리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예전보다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여기 이제 하나 이쪽에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더 만들고, 다른 지역에도, 그 다음에 신백동이나 다른 또 강저 지역, 이런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좀 청소년 관련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센터를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을 다루는 선생님들, 청소년 지도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 이것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제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에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 제천의 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도 맞춰야 되니까, 일단 우선 첫째는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는데, 같이 연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실 방안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서 이 다음에 토론회 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까는 동문시장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쪽은 시장이 5억이 들어갔는데, 한쪽은 지금 한 5억 분이 하단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불편하기가 말도 못해요. 지금 시장이 그 5억이 들어갔는데도 5억 들어간 그 시장이 지금 줄이
쫙쫙 가가지고 그 시장도 완공이 지금 한 세월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을 풀을 길이 없어요. 지금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담당 공사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줄이 쫙쫙 뻗쳐 있어가지고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줄이 쫙쫙 가 있어가지고 안테나 줄하고 무슨 전기줄하고 뭐 있어가지고 담당자도 그걸 감당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답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요 회의 끝나고 예. 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예. 김웅래 우리 단장님이 그 담당이신데 예, 같이 예. 가서 한번 현장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4시에 만나기로 담당자를 4시에 네, 만나기로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뒤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앞서서 10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산적한 모든 과제를 소화하고 그 처리하느라고 우리 시장차 고생 많았으리라 사료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잡동 우리 사회는 이 소노령 아주 고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년도 정부 예산이 30%라고 하는 파격적인 증액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가지고 우리 시장께서는 제천시 2만여 명의 노인을 위해서 어떠한 시정의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명확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요구하시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인구가 이제 어르신들 인구가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제천에는 지금 벌써 16.8%나 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하는 분들이 한 2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구로 따지면 매우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양한 그 노인 시책들을 공약을 통해서도 발표를 해왔던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아까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하고 한번 실제 여론조사 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시청의 그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사실은 노인 장애인과를 좀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시려면 젊은 사람들이야 이과 저과 다니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산에 관련된 것도 충실하게 소통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통합적으로 노인 관련된 과가 하나 새로 있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챙기고 관리하는 게 우선이겠다. 예산을 얼마 투입하고 어떤 시책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공약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충분히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그걸 다 일일이 읽어보고 필요한 일이 뭐다 하는 걸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노인을 전담하는 노인 장애인과를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 장애인과 하나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환영. 네? 절대 환영하세요? 예.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감을 우리 국장님들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참고를 해서 사실은 지금 청주도 노인장애인과를 만들어서 잘 시행하고 있고요. 충청부도 도청도 이미 이수영 도지사께서 노인장애인과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집중화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제가 연구할 테니까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이왕이면 이서방 질문 한번 하겠네. 이서방 질문 하나 하겠네. 예, 그렇게 잘 부탁하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명대학교 하남분교를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장님이 이제 지금까지 하남분교로 가는 데에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거기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처장을 만나 보니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라는 지금 저희가 듣기는 거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고 이걸 시민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대학교가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식당, 택시 모든 범위 내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인원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방향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진행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하고 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먼저 말씀하셔야 될 같은. 네. 이번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노예에 있는 이동욱입니다. 이동욱인데 노예 군대 보니까 직원이 5명이에요. 5명요. 그 5명이서 항상 바빠요. 그러니까 밤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한 더 요청을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집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집을 좀 확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설이 너무 좁고 협소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계단 오르고 내릴 때도 잘못하면 다치고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농아인 단체에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서 같이 한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담당 국장님이 참고를 해서 최근 실내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담당 국장님은 저분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분이 우리 함권택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신데 요분하고 제가 같이 한번 가서 같이 논의할게요. 그럼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우선 세명 대권을 좀 예. 한꺼번에 예, 말씀하시죠. 저쪽에. 시장님 하여튼 바쁘신데 우리 시장님들한테 목소리 의견을 듣는 데는 고맙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는 제천 예산도 그런데 이 먼저 시장님의 사만길에 대해서 건강걷기 그 길에 대해서 아마 주제를 한 것 같은데 거기 참 왈가왈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앞으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사만길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양반들은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앞으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우린 궁금하니까 사만길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개 나와서 우선 세명대 문제부터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세명대학교는 이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세명대학교는 우리 제천시와 상생 발전에서 함께 커가야 될 대학이고요.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천시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제천시를 또 키워내야 될 또 우리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명대학을 잘 키워내서 세명대학이 또는 대원대학이 우리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째고요. 또 세명대학과 대원대학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보면 세명대학과 대원대학 다 합치면요 학생과 교수, 교직원 이 관련된 숫자만 따지면 다 약 한 13,000명 됩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제천시 인구가 약 14만 되니까 1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 인구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직접 돈을 벌어 쓰지 않는 그냥 돈 안 쓰는 경제 인구가 아닌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을 빼고 나면 사실은 세명대학교가 제천에서 차지한 비중은 한 20%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라면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이 저희 제천 시민의 힘으로 함께 커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세명대학과 대원대학도
제천시와 상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시죠. 제가 TV 토론회를 통해서 세명대학이 하남 분교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세명대학이 제천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나 세명대학이 제천에서 가져왔던 역할을 우리 시민들이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반성도 해보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명대학이 만약에 분교를 설치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개인 학교에서 하는 일을 왈가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들 모두의 뜻을 모아서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보면요. 중부권 이남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의 모든 꿈이 수도권의 분교를 만드는 것이고 수도권에 가능하면 학교의 주력 부대를 옮겨가고 싶은 것이 지방대학의 소망입니다.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그동안에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걸 막아왔었습니다. 법으로 그걸 막아왔었는데 금년도 7월 달에 미군 공유기지, 미군이 주둔해 있던 그 땅이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다른 데로 이전해 가면서 남는 땅이 파주에도 있고 하남에도 있고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다 꽤 많은 땅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가치로도 간단치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일반 매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많은 요청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금년도 2014년 7월 15일자로 그것이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이 너나 할 것 없이 혹시 우리도 한번 옮겨볼까 혹은 분교를 가져볼까 하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 최소한 지난 지방선거하는 과정에서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제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결된 이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송광호 의원님과도 깊이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새정치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미 제가 새정치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과는 다 논의를 끝냈습니다. 송광호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력해서 함께 손잡고 이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이 제천 시민과 함께 오래도록 공생 발전해 가는데 일조하고 모든 정치 역량을 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TV 토론회나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 그리고 사업이 가지고 있는 평가는 참 좋은 일이 많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검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좋은 일들을 다 해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과연 우리 제천시의 재정에 맞는 규모인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2달, 3달 후에 시집 가겠다, 장가 가겠다라고 와서 아버지 나 죄송한데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사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못 사줍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못 사주는 게 아니고요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려면 20억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이근규 시장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돈 없습니다. 못 사주니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애비 마음은 꼭 사주고 싶은데 내 아들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가 미안하지만 사골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아니면은 50년, 60년짜리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든지 이렇게 가슴을 열고 같이 터놓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야 영남아 애기가 다 해결될 테니까 무조건 결혼식 올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정말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 얼마나 저는요 그 그림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야 이렇게 멋진 시설이 제천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계획 보니까 너무 좋아 잘 돼 있어요. 자만의 초느낌 그림 보고 디자인 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그런 사업들이 다 좋은 사업입니다. 문제는 제천시에 그 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과 또 관계 전문가들과 깊이 논의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 싶지만 죄송하지만 다 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다는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지고 꼭 필요하더라도 규모를 좀 줄여서 우선 시작을 하든지 또 어떤 경우는 꼭 하고 싶긴 한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는 것은 시민들과 의회의 뜻을 다시 물어서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 석 달 지났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해놓으면 10년, 100년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더 고심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고 또 의회의 뜻이 참고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전동에 사는 김자 영자고자랍니다. 시장님 100일 돼서 축하드리고 예산 안 들어가는 걸로다가 두 가지만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는 교통 문제고 하나는 시장, 중앙시장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는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고정 관련입니다. 이 한 가지가. 그래서 시장님으로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65살 먹은 노인들은 지하철 타면 무료입니다. 근데 제천에서는 아직까지 똑같이 돈을 내는데 예산을 길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서비스 좀 시에서 개선을 해주세요. 늙은이들이 타면 얼마나 이거 뭐 화물 트럭 들고 다니는 것 같이 도에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도에도. 그러니까 제천시로 다 하라고 해가지고 제천시에 하니까 담당자가 처벌이 없대요. 제천교통하고 운수하고 두 회사인데 처벌 방법이 없대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 보고 그래서 서울이나 청주 가서 좀 기사들 하는 거 좀 서비스를 좀 어떻게 하는가 좀 배워라. 그리고 좀 교육 좀 시켜라. 처벌이 없으면 했습니다. 요것 좀 한번 참고해 놨다가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제천에도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중앙시장 선거 때 뭐 시장님 국회의원 다 나와서 했는데 해결 방법 고정관에 뭐가 있느냐면 이 통로에 들어가면 물건 해놓은 거를 가격표를 써놨어요. 이번 통로 골목에 하는 할머니들은 물건을 해놓고 이거 얼마입니까 물으면 그래도 마트에 가서 안 사고 팔아주려고 요거 하면 간만 물어보고 왜 안 사느냐고 말이 이래가지고 사러 온 사람이 돌아갔어요. 내가 마트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담당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홍보를 해서 시장 골목에 있는 아주머니도 1,000원짜리도 써붙여달라면 서울 시장에 이거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도 제천도 좀 대도시를 좀 뻗어가지고 고정하려면 깨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것도 시장님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 중앙시장님 뭐 해가지고 방송이나 하고 가수나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정하려면 이거 깨주시고 또 주차 문제
여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주문시 시장 옆에 가면 무료로 해줘요. 시장에서 임대료만 몇 개만 안 받으면 무료로 해주면 자동으로 많이 사러 와요. 주차비 꼭 내가지고 하게 요거 간략하게 드리는데 너무 딱딱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나 안 되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교통버스의 좀 친절을 좀 더 친절하게 해서 어르신들을 좀 잘 좀 불편하지 않게, 또 어르신들은 왜 걸어다니기 힘든데 또 시장님이 타시게 되면 천천히 갈 거래요. 우리 같은 거 사람 알겠습니다. 계속 말도 못해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에 혹은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친절하게 해서 가격표도 좀 붙이고 또 이렇게 가급적이면 좀 교육을 하든지 해서 손님들하고 좀 친근감 있게 했으면 해달라 뭐 이런 뜻이죠. 여기 김진홍 회장님하고 몇 분 와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하고 우리 담당국에서 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의드리는 거는 고정 관련 깨는 거고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네, 예산 안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학생이 아까부터 손을 흔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조금 기다리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거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한 몽골에서 와가지고 10년차 시장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2012년도 대원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천시는 2012년에 여성 진화도시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성 정책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지천에는 다문화 가정이 560세대 정도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점잖하게 있으려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제천시에서는 역대 시장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훌륭한 분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시민이 반성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요. 왜냐? 시장을 뽑고 국회의원이 뽑으면 반대하든 찬성하든 아주 줄 서는 데는 1등이에요. 제천이. 힘볼 쓰는 사람들은 아주 시장 국회의원 줄 서가지고 모든 거를 엉뚱 들어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점은 특별히 오늘 공개 질의 답변 시간에 우리 한번 반성을 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장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은 이런 거를 좀 뜯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지금 제천의 경제가 신야당 부근에도 점포들이 문 닫고 뭐 사방 문 닫았어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만나면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죽겠다는 겁니다. 제천이. 그래서 옆에 시장님들하고 국회의원이 20년 동안 한 방만 찾은 거예요. 문화만 찾고 의견만 찾고 우리는 배가 부르고 우선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20년 동안 문화 찾고 의견 찾고 한만 찾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하위 생활권 되는 제천입니다. 비참한 말로 하면은 영월이나 단양이나 그 앞에 풍기나 여기보다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옆에 시장 중에서도 이근규 시장을 우리 시민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배웠고 인물도 잘생겼고 시민을 위해서 또 사랑해서 이런 자석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만 찾지 말고 문화만 찾지 말고 의견만 찾지 말고 시민이 뭐를 원하느냐 시민이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 온 분들 90% 이상이 살고 전부 다 비참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조직을 많이 만들지 말아요. 역대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차후를 생각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조직 많이 만드는 사람들 시장 다 떨어졌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직 만들지 마시고 여기저기 국장들이 안 되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요 하고 국장들 말 듣지 말고 TV에 줄 서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근규 시장 멋지게 한번 해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사장님께 고맙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가르침이었었어요, 그죠? 시장 이렇게 해라는 가르침이니까 제가 대답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제천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생산농가 500여 농가의 뜻을 하나로 뭉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재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성공한 데도 별로 없습니다. 한데 한약재의 꽃이라는 제천에 시유림도 유독히 많은데 한약재 테마공원, 이 군락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 설립이 되면은 생산성도 올라가고 관광지 자동 연계돼서 많은 사람 오고 연구단지 한약재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국의 한의대생 실습자 한 군데 없습니다. 자동 연계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 부분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로 우리가 되어 있어요. 제천이. 이건 참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21세기는 여성이 열심히 일해서 남성과 함께 손잡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하여 부르기를 꼭 뭐 여성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요새 보면 저기도 우리 송학면 여성 이장님 와 계세요. 네, 박옥재 이사님 계신데 이제 이장님도 옛날에 전부 남자들끼리 모여서 했잖아요. 이제 여성 이장님 계시죠. 또 여성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면 여성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인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다 보니까요. 모성애가 있어서 정말 치열한 헌신성이 있어요. 한번 맘먹고 봉사하고 보태려면 정말 목숨을 던져서라도 헌신하는 그런 희생하는 정신이 있는 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다 제천이 이렇게 된 것은 단순하게 여성 정책이 몇 가지가 높이 평가돼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여성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대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제천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제천의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공약을 해버렸어요. 물론 공직자들을 남성과 여성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습니다. 각자가 처한 실력과 역량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나 혹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드러움과 헌신성과 따뜻함 때문에 여성 공무원과 대화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도 그렇죠. 저는 남자지만 좀 여자 같죠? 네, 제가 따뜻하게 잘해줄게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구조가 필요해서 제가 공약을 아예 해버렸어요. 우리 제천시의 사무관, 6급 이런 공직자들 앞에 지도급이에요. 그 공무원들의 10.58% 대략 한 11% 가까이를 여성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오늘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아주 많은 토론도 했고 경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성 공직자를 반드시 하나 승진시켜야 되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공약이니까요. 그리고 7명의 승진자 중에서 1명을 여성으로 모셨어요. 물론 그분이 충분히 승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죠. 자격이 없는데 됐다는 게 아니고 같은 조건일 때 우리 똑같이 점수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여성을 1명 더 발탁하자 이런 뜻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제천에 있는 어머님들, 우리 박영희 여사님 노래하시지만 신나죠? 아, 내 젊은 후배들이 이제 사무관이 하나 더 나오는구나. 기분 좋으시죠?
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간부 공무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꿔갑니다. 자, 다문화 가정을 한번 얘기할까요? 다문화 가정이요.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들, 어머님들, 혹시 며느리가 다문화 외국에서 시집 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도 있겠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소년운동연합 총재를 하면서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토론을 하면서 이런 합의를 했어요. 무슨 합의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왔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최소한 15년 후에는 언어를 잘하는 사람, 다른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그러므로 우리 한국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말만 잘하고 영어 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학교 공부하는 사람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예니, 그죠? 김예니 이 여사님의 아들, 딸들은요, 또 엄마한테 몽골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어민 교사를 불러다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학원에서,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어를 배우는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 밥 줘,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 아이들이 지금은 혹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나 기대하세요.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나라의 외교관으로, 무역을 하는 사업가로 전 세계 다니면서 유엔에서, 기업에서 또는 각국을 다니면서 한국을 세일즈하고 제천을 세일즈하고 한국 문제를 자기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장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제가 안산시하고 자매기를 맺자고 제안을 했고 경기도 안산시 시장과 자매기를 맺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시장과 많은 공직자들이 제천을 다녀갔습니다. 저도 지난 10월 2일날 안산 시민날에 갔다 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산은 우리 최소한 2014년도부터 앞으로 5년, 10년을 갈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일이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준 세월호 사건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가서 단원고등학교 앞도 지나가 보고 거기에 분향소도 한번 가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분향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시민들, 공직자들 제천을 오라고 했습니다. 왜 오라고 했겠습니까?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니까.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학부모들이나 이웃집 사촌들이 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백 명인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제천으로 오세요. 우리가 자연치유도시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함께 손잡고 제천 시민과 얼굴을 마주 보기만 해도 많은 마음이 위로가 된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공무원들이, 안산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번을 나눠서 수백 명이 와서 워크숍을 제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치유도시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산시가 다문화 근로자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안산시에 가면 공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시민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으로? 언어로. 그래서 제가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 만날 때마다 부탁합니다.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세요. 베트남어를 가르쳐주세요. 싱가포르,
그죠? 인도, 필리핀, 뭐 아니면 러시아 어디 많이 해도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사촌 간에 이종사촌이죠. 엄마 고향에 있는 친척들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눠줄 수 있게 서로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단체가 초청해서 그 다문화 가정에 장인 장모가 제천에 여러 명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천이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천에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우리 제천의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을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도 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예니처럼 저렇게 성실하게 노인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꼭 가져달라.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한약재 생산 농가를 대표해서 우리 박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농협정책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도 많이 하고 보조사업도 있고 우리 시 공무원들 모두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한미 FTA를 이미 지나서 이제는 한중 FTA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캐나다하고도 FTA를 체결했죠. 이런 식으로 수입이 자유화되고, 그죠? 수입이 자유화되고 관세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농업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이 좁고 그리고 생산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보호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농업 정책을 가장 고민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지만 저희는 특히 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시도 있지만 농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이나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우선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하고 브랜드를 좀 더 높게 품격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물건인데 좀 이미지가 좋으면 또 신뢰도가 있으면 가격이 더 높아도 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명희 시장께서 그걸 참 잘하셨어요. 하늘뜨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직은 하늘뜨레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농촌 시군이나 다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저와 함께 힘을 보태주신다면 제가 굉장한 영업사원입니다. 제가 쭉 말씀하는 거 보면 물건 잘 팔 것 같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신문 팔고 뭐 책 팔고 포장마차에서 순두도 팔고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닭똥집 부어 팔면서 우리 어머니보다 제가 더 잘 판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장사 잘합니다. 제가 정치 안 하고 정말 제가 이런 시민운동 안 하고 시장 안 하면 저는 벌써 재벌돼 있을지는 몰라요. 정말 장사 잘해요. 바자회 가서 제가 서서 팔아주면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뜨레 브랜드를 정말 지금 이미 하늘뜨레 브랜드가 최명희 시장 시절에 전국 최고의 대상도 여러 번 탔어요. 평가는 잘 받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그 평가와 농특산물이 품질이 좋아져서 함께 그 평가에 맞물려서 삼성전자 물건이면 잘 팔리듯이 제천에 하늘뜨레 상표 달고 나오면 잘 팔리는 그런 농특산물 유통시대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혼자 힘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시장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마트 여기 뭐 롯데 슈퍼 몇 가지 대형 SSM 대형 마켓이 들어와 있죠.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대도시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우리 농산물을 파는 마켓인데 그것을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직까지 좋은 우리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담으로 파는 그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만 져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면 되고 우리 시와 관련된 분들은 잘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협력 공정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푸드 매장이라든지 또 각 마을마다 마을 기업이 있어요. 마을 기업 또는
협동조합, 요새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화 됐죠. 협동조합. 그래서 또는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다양화시켜서 정말 생활 경제 기반이 생활 공동체가 정말 지역 단위로 또 특화된 그런 업종 단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시에서 다 준비해서 예를 들어 우리 박현수 선생님 같은 분이 잘 하시겠지만 나는 이런 물건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하면은 시에서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필요한데 이름 바꾸고 도장만 찍으면 되게 다 준비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이제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많아졌잖아요. 이런 다양한 뭐 세세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정서적으로 저희가 농업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축산물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농축산물 가격이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민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그 농민들의 생산 단가나 일정한 부분을 보존해주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전임 시장 시절에 만들어 놓은 건데 현재 한 47억 정도가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한 47억. 이게 한 100억 정도 되어야 이제 그거 가지고 안정 기금을 쓰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빠른 시간 내에 100억을 달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이 기금 자체를 조성하겠다는 좋은 공약은, 좋은 정책은 전임 시장 시절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좀 빨리 땡겨서 기금을 달성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약재 말씀하셨잖아요. 한약재나 한방꽃, 무슨 약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군락지 테마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그저 일견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경청해 볼 만한 아이디어는 맞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 여건과 그 군락지가 약재와의 그 상관관계가 맞는지는 우리 나중에 우리 전문국장들 협의해서 나중에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당장 답변 드리지 않으면 괜찮죠?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너무 이제 장황한 설명 드렸죠? 예, 우리 어머니. 예.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수산면 오트리에서 온 할머니입니다. 저희 마을은 불행히도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수도? 예, 수도가 안 들어오는데 또 한 가지 적인 건 그 동네의 그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뭐 단양으로 어디로 사로를 다녀서 물을 얻어다 먹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전 저 시장님 이런 거 많이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럼 예산은 우리가 우리 몸에 먹는 물인데 우선순위 아니에요,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하고 여태까지 안 해줬어요. 왜 시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어떻게 성함이 알려주세요? 할머니인데. 할머니요? 그 OTV에 와서 할머니 그럼 될까요? 박은영 할머니. 아, 이름도 이쁘신데. 예, 박은영 할머니. 예. 그래서 지금 몇 년을 지금 그렇다는 곳에서 얻어다 먹고 그러는데요. 고생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2015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수돗물 좀 먹게끔 시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그 내년도 정부에서 우리가 따오는 이제 수도 예산이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예산. 뭐 제동까지 하면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데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선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물을 길러서 먹고 큰 사람이거든요. 길러서.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아마 전임 시장님들이 뭐 안 해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천에 그렇게 물 안 나오는 마을이 많습니다. 오트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대의 우리의 과제인데 하여튼 우리 그 오트리 할머니 우리 박은영 할머니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점검하셔서 나중에 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연락해서.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지금 지난한 관계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국에서 시집 왔고요.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지금 담나 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건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담나 지원센터가 통합한다고 들었어요. 네, 물론 예, 통합하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통합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구교동동사무소 자리에서 지금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옮겨가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지 10년 됐지만 지금 6년 동안은 그 지금 있는 담나 지금 센터에서 제가 6년 동안 친정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을 진짜 많이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사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마음이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만약 진짜 이사 가게 되더라도 그 전에 한번 건강가정지원센터 환경하고 지금 담나 센터 지금 있는 자리 한번 와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집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스트레스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담나 센터 와서 가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작은 공원의 앞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 자리는 저희한테는 정말로 소중한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정을 붙인 곳에서 만약 떠나게 된다면 예, 너무 슬퍼요. 네. 그리고 차마 저는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마 이사 갈 거라는 이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두 곳을 한번 꼭 와주셔서 어느 것이 정말로 결혼 이민자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지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문화 센터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가족 지원센터하고 합병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법을 바꿔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에게 권장을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제 그 건강지원센터나 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도 여러 가지 이제 운영 과정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 달 한시에 다 합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병을 하고 어떻게 어디에다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제천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뭐 어딜 이사 가라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단정적으로 할 수는 아닙니다. 또 안 간다고 단정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어쨌든 현재 우리 제천시의 사정에 맞게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첫째는 그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시장실을 와서 쓰세요. 시장실을 와오셔가지고 제가 시장실에 거의 많이 못 있거든요. 현장 다니고 서울 다니고 이러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쓰세요. 대신 저 청남동까지 오긴 좀 불편하시잖아요. 시청까지 오면. 그래서 여기 제가 보건복지센터 앞에 시민시장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죠? 보건소 앞에 또 수의실, 옛날 수의실 자리고 1층을 제가 시민시장실로 만들게 되면 그때 제가 초대를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시민시장실은 이근규 시장실이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오해하는 분들인데 그 시민시장실은 이 자리에 계신 제천 14만 시민시장들의 공간입니다. 다만 시민시장들끼리만 모여 계시면 거기서 업무를 보거나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자료들을 갖다 놓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시장으로서 자주 들려서 거기서 업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오셔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천시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들척거려 보시고 사업은 뭐가 있는지도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시민시장이시니까 여기 담당 국장님들한테 거기서 전화해서 물어도 보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러면서 편하게 쓰세요. 됐죠? 그리고 그 시민시장 그리고 그 앞에 벤치도 있고 조그마한 아주 작지만 조그마한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렇게 우선 제가 마음으로 우선 그 답답한 점을 함께 풀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개천 한방마을 대표 권채입니다. 2010년 그 개천 한방 국제 바이오 엑스포 끝난 이후에 집대이던 그 한방산업에 활기를 주고
건강한 그 한방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 제천 그 한방 엑스포공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방 엑스포 공원 너무 오래돼서 혹시 이제 이것 이외에 지금 한방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저는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제천에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을 맡고 있는 제천 지회 전사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장애인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제천시가 생각하는 민선 6기 장애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라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장애의 요인을 지니고 살지만은 장애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데서 좀 더 많은 시간과 모든 것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산월 회장님이시죠? 네. 그 옆에는 우리 장애인협회 회장님 같이 계시는 예. 괜찮은데요. 우리 저 담당 국장님들이 오늘 업무가 좀 몇 가지 바쁜 게 있으시니까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이렇게. 전 시장님이 첫번에 야수자가 오늘 꼭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산악형이라는 종류는 이 겨울에는 날이 추워가지고 오라가는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끔한 그 얘기는 정말 나왔습니다. 겨울만 겨울이라면 얼어서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학현이라는 데는 경찰청으로 들어왔고 한 달 거기까지만 들어왔고 들어오게끔 돼 있고 또 산악기라는 종류는 수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빨리 넣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통풍면 합천리 그 상합천. 네. 이게 시장님한테 한 말씀 더 하고 가야지. 왜냐하면 요새 텔레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돈 많고 가꾸들은 북쪽을 버리고 북쪽을 옮기기 시장이 힘들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동수강산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배우고 빼지는 사람들은 북쪽을 버리고 대한민국 북쪽을 버리고 이 상점이 참 우라통이 터져서 못해질 정도예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누가 뭐든 간에 후손이 잘 되는데 아주 돈 좀 있고 배운 양반은 싸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발명가 이두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을 이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건의 좀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에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이 있어가지고 동대문이나 또 그런 문이 있는데 전주도 보면 관문이 있고 또 안동에도 그런 관문을 이렇게 하고 아주 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독이 나가지 않게 아주 그걸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문을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 하고 저쪽에 영월 나가는 쪽하고 단양 쪽에 나가는데 관문을 세워놓으면 독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크게 나중에 아마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역시 발명가다우신 아이디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뭐 더 이제 긴 말씀 드리자면 이제 한도 없으니까 저희 그러니까
5시쯤에 생방송 뭐 인터뷰를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천 잘 팔려고 자꾸 방송에 나가니까 이해하시고요. 좀 잘못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방 관련돼서는 우선 뭐 한방 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공감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방 바이오 재단이 대한민국에서 제천에만 있고 한방 바이오과가 아예 독립되어 있는 것도 제천이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017년에 한방 바이오 치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한방 산업에 관련된 우리 시정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는 매우 크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우선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한방 산업이 우선 짧게 보면 우리 제천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농업, 한약 또는 뭐 약재 산업, 축산업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고 관광 산업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바이오재단도 그동안에는 잘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 지역과의 밀착형 그런 느낌이 좀 작아서 한방바이오재단 이사장님도 이번에 보니까 아주 좋은 분이 되셨더라고요. 한방 산업을 처음으로 제천에 도입하셨던 분이 이번에 새로 이사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는 기대는 그분이 정점이 돼서 함께 한방 산업의 새로운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한방바이오재단과 좀 더 유기적인 그런 상호 협력 보완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게 따지면 이제 한방바이오 공원도 과거에는 거기가 좀 우리 아까움이 많았죠. 그 좋은 시설을 박람회 할 때나 엑스포 할 때만 써먹고 텅 비워놨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한방 엑스포 공원에 아름다운 주말 장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장터도 만들고 또 여름이면은 아이들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정말 이제 살아나는 한방 공원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번에 한방바이오 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역대 박람회에서 가장 많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평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주말 장터를 통해서 한방바이오 공원이 이 시민사회에 좀 친숙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작지만 소프트하지만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 한방바이오 센터, 한방바이오 공원 그리고 한방산업의 그런 그 인근 지역이 제천시와 멀리 있지 않은 가까운 생활적 그런 밀착형으로 바꿔가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우리가 한방 명의촌이나 뭐 다양한 사업적 프로젝트야 여기서 일일이 설명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머리만 딱딱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내서 잘 해가자고요. 제가 그때 또 하나 약속드린 것은 우리 한방 산업에 관한 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한 광고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좀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한방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과 이제는 함께 이 한방 방송물이나 영상물, 광고물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도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좋은 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이근규 민선시장의 시대는 사회적 약자와의 공동체적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제가 물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전환교육지원센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또는 뭐 이런저런 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런 약속도 해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이미 사업계획에도 넣고 공약에도 넣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장애우들이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아주 건강하게 푸른 성장, 맑고 푸른 가슴에 상처 없이 정말 이 사회의 동반자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튼튼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고요. 또 최근에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할 단계 아니니까 이건 말꼬리 잡지 말아주세요. 제가 연구하는 겁니다. 장애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백동에 장애인 체육관이 내일인가요? 모레 10일날이죠. 10일날 체육관이 기공식을 합니다. 이제 첫 삽을 뜨죠. 그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임 시장님께서 해놓은 업적인데 삽은 신임 시장인 제가 뜨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삽을 들어가는데 그것이 장애인과 우리 지역사회가 혼연일체돼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SBS 서울방송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랑의 징검다리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인을 가족처럼이라는 연중 캠페인을 마포대교 건너편에 걸어놨던 장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이해하셔서 이 장애인 문제는 최소한 이근규 시장은 늘 동반자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장애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 혼자 힘으로는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근규 시장은 늘 함께하는 동반자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 학교 상학현 수도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거기는 요번에 도깨비 도로가 발견됐잖아요. 그죠? 그 고생해 오신 학교의 어르신들 덕분에 거기에 도깨비 도로가 발견됐어요. 제주도에 이제 도깨비 도로가 하나 있죠. 그거 꽤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이제 약간 신물 날 때쯤 되니까 이제 중부 내륙에 또 올해 관광도시로 제천이 선정됐어요. 2016년에 올해 관광도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그 올해의 관광도시인데요. 그것은 우리 제천,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무주, 그 다음 경상남도의 통영 이 세 군데가 올해의 관광도시인데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천이 제일 잘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공항에서 가깝죠. 서울에서 가깝죠. 중부권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녀보면 제천만큼 물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고 공기 맑은 데가 없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여기가 잘 될 텐데 그때까지 힘내서 한번 해보자고요. 도깨비 보고 이놈아 뚝딱 해가지고 수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여기 담당 국장님하고 계속 연구를 더 해서 최대한 빨리 땡길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선 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꼭 잊지 않고 적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발명가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새겨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더 긴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저는 저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모시고 시간을 빼는 것도 죄송하고 또 여러 시장님들도 저를 좀 놔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5시부터는 일해야죠. 그래서 저도 좀 제가 영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하려면 방송국 인터뷰 잘해서 제천 얘기 자꾸 떠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5시 되면 저를 좀 놔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